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해 5월 20일에요. 한국경제 대재앙 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국경제에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의 대비책 12가지를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17가지로 축약을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성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 최악의 상황의 대비책 1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과소비는 금물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비싼 내구재 물건 같은 것은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나. 뭐 필요하면 또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라든가 또 가구라든가 컴퓨터, 냉장고 등 이러한 내구재는 좀 소비를 억제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비내구재인 뭐 식료품이라든가 소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구재 소비를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대한 손실 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투자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좀 금리라고 보고요. 과욕을 부리다가는 말이죠. 재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투자는 갭 투자자들 주의를 요망합니다. 주식이든 역시 부동산이든 최저점에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면 부동산은 상당 기간을 거쳐서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주식 같은 경우는요, 폭락이 오게 되면은 코스피 하락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00이라고 기준을 삼는다면은 나는 1800까지 내려가면 사겠다. 그런데 산 이후에 만약에 1500, 1400까지 하락한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1500에 사겠다. 그런데 그 가격이 1300, 1200까지 하락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은 역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보수적인 투자가 요망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자, 세상의 트렌드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프라인 사업 영역은 갈수록 경쟁력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연계해서 옴니 채널을 전략을 구사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유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업 확장은 금물입니다. 경제가 말이죠, 활성화되고 고성장 시대는 말이죠, 설비 투자만 하면 무조건 사업이 번창됐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것, 무리한 설비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잘 조절이 돼야 될 텐데요. 요즘은 수요 공급 조절을 잘못하면 기업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요. 또 자영업자, 또 개인 중소사업자들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줄여서 이자 비용을 줄여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저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리 변동의 변화가 와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비용 충당이 어려워진다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줄여나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저금리 시대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부채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말이죠 16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말이죠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이자가 싸니까 천만 다행인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자금이 부족해서요 현금 서비스 받는 경우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급적이면 현금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6번째가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우리가 이제 돈 빌려올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제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참 회수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차라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친구지간에 차라리 그냥 주세요. 그게 더 훨씬 낫습니다. 7번째입니다.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쓰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같은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금의 시대 이런 보증 같은 거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8번째입니다. 다니던 직장 함부로 사직하지 마라. 여러분 직급에 연연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직급이 올라가면 말이죠. 더 빨리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연연하지 말고 꼭 정년 나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말이죠. 이런 저성장 시대는 말이죠. 회사에서 견뎌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9번째입니다.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다운사이징을 해라.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겁니다. 즉 규모를 축소하라는 얘기지요. 이제 정년으로 이제 퇴직하게 되면 말이죠. 소득이 줄잖아요. 연금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연금 소득 가지고도 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제 재산 가치 규모를 부동산을 아파트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각종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또 공과금도 줄일 수 있고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하지 마라. 사교육비 지출과 유학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말이죠. 어떤 틀에 박힌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용학습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평생을 배우면서 말이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해외 연수 교육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이죠. 외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학을 가지 않고도 말이죠. 토익이나 토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때 말이죠. 부모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외국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말이죠. 회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말이죠. 정신적인 그 고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물론이겠지만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부동산 학습과 경제 공부를 하라. 즉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제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적을 파악해서 오너의 정신, 마인드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바로 이 주식의 의미는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을 투자해서요. 10년 이상 보유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의 가치관이나 기업가적 태도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한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가 되겠습니다. 환율이라든가 또 주식, 시황, 유가, 그리고 금 이런 실물 경제를 익혀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경제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요, 부동산과 경제학습을 해오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5가지를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기획부동산에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토지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주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말이죠.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투자는 금물입니다. 진짜 돈이 필요할 때는요, 환금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토지 투자하는 것 거의 사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절대로 토지 사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14번째가 되겠습니다. 대박 사업 투자 권유 주의해라. 뭐 고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런 권유받는 것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익 내기도 힘든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1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라. 전공 분야도 망하는 세상인데요, 미전공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도 하고요,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입니다.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재산이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뭐 증여하는 경우 비일비재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많은 재산이 없지만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주게 되면 노후에 삶이 고달퍼질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지켜야만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번째가 되겠습니다. 현금이나 달러, 유동자금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재테크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한 적도 있는데요, 경제 위기로 말이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동성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결국 자산 가치를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